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서 관련 입법과 동시에 공공주택 본청약 일정도 발표했죠. 사전 청약이 폐지되면서 본청약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약 소식에 또 돈 되는 알짜 정보까지 부동산 시장 얘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깔끔하시다. 평소에 지저분했나요? 네. 아니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도 뭐 머니쇼 출연하면은 네. 면도도 깨끗이 하고 샤워도 면도도 하고 깨끗이 아침에 하고. 일찍 좀 준비합니다. 한두 시간 전에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커피숍 저번 주에 뵙고 이번 주에 뵙고 그러네. 항상 1시간 전에 와서 예.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이인데 아,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요일별로 이렇게 출연하시는 패널분들 보시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네. 친한 진짜 절친 1년에 몇 번 보는지. 그렇죠. 가끔 여기 저 지나고 나서 실시간 채팅 뭐 몇몇 분들 항상 보이시는 분들 항상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애청자분들 계시죠. 팬 미팅 같은 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아니 지금 정부가 이제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제 서두르는 모습인데 이 어쨌거나 이거는 뭐 공급을 늘리겠다는 쪽이 이제 정책의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법안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 법안 네. 실제 제출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네. 그 김은혜 의원이 예, 제출 그 예. 법안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아무래도 뭐 분당 쪽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다 예. 보니까 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법안 발의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뭐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항상 길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절차라든지 심의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시간을 좀 당기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업이 좀 불확실한 그 불안감 때문에 사업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돈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분담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그 시행 계획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관리 처분 계획들을 하는데 요 그 기간들을 뭐 통합적으로 하면서 줄여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한 그 동의 요건 저게 한 75% 정도 됐는데 70%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한 이후에 분양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 조달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고 기한들 뭐 이런 부분들 단축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불확실성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공사비 요즘 항상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쟁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약간 공공성들이 들어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용적률이 지금 평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1.3배 정도 그 상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성들을 좀 크게 개선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좀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이제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 좀 예민하게 예.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토부에서 이런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사업 기간 뭐 저 프로세스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절차가 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되면서 뭐 사업성은 커지겠지만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건 결국은 법이 이제 통과돼야 되거든요. 네.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예.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초과적인 그 이익에 대한 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좀 뭐 발의된 그게 뭐 수정하고 이제 또 검토되는 그 기간들 생각하면은 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법안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빠졌는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사실 미실현이
이익에 대해서 네. 뭔가 미리 이익을 예상하고 환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연히 거기 속하는 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야당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좀 그렇죠. 알아봐야겠죠.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예. 게 1인당 3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예. 최대 50%를 환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6년에 시행됐다가 뭐 주택 공급도 활성화가 안 되고 좀 그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들 그리고 재건축이 순조롭게 되지 않다 보니까 2013년부터 16년 동안 17년이 되겠죠. 2013년부터 17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치다가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분에서 이제 개발 비용을 뺀 그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법안을 그 통과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건 뭐 야권에서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은 좀 너무 과하다. 뭐 최근에 물가 상승 된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3천만 원을 넘어선 구간부터 이 초과 이익을 하게 된다면 뭐 남는 거 없고 추가적인 분담금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이 개발하는 것에서 오히려 그 조합원들보다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로또 청약에 대한 이익은 그분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개발의 주체들이 남는 게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아마 그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지만 그 금액이 뭐 3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뭐 요 그 구간 안에서 좀 움직이면서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완전히 뭐 폐지한다라는 거는 뭐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그 객관적으로 또 현실적인 것을 고려를 하면은 그 금액 정도를 상향하는 수준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소규모 단지, 뭐 200가구 미만 단지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은 소위 말하는 그 사업성이 좀 부족한 그런 네. 단지들이 네. 많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은 거기에 이제 공사비를 좀 들어간다든지 뭐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들도 본인들이 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200가구는 크게 남는 게 없는 그런 사업지거든요. 근데 여기 소규모 가구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그 환수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단지는 뭐 재건축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인허가 과정 안에서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업 시행 사업의 이제 구조를 짜고 나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트렌드라든지 주택 가격의 그 동향들에 따라서 이제 관리 처분도 받고 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를 당긴다라는 거는 뭐 이해는 되겠지만 그 사업의 구조를 짜고 나서 바로 뭐 평가를 해서 어떤 그 재산에 대한 그 평가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분양 수익을 당기고 왜냐하면 분양 시기도 계속 미루고 하는 네. 것들도 이게 분양 공고를 빨리 한다라고 하지만 분양 시기도 미루고 하는 것들이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네. 점진적인 그 시장 환경을 보고 판단들을 하는 것도 이제 전략인데 뭐 그런 것들이 단축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좀 개선은 되기는 좀 어렵겠다. 그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는 희망적인 건데 법안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프로세스대로 뭐 가기에는 뭐 개선된다라는 정도인 거지 그게 드라마틱한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변화가 있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오늘도 아침에 아내한테 신신당부를 듣고 나왔습니다만 네. 당신 방송 진행한다는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네. 흥분하는 그런 네. 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느냐. 특히 왜 금요일 날 그 나오시는 그 송 대표님한테 왜 그렇게 버럭거리느냐. 오늘 조심해라 이런 소리를 이제 주의를 듣고 왔는데 송 대표님한테 버럭거리는 게 아니고 뭐 좀 이렇게 일이 좀 되는 쪽으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정부에 바라는 거죠? 정부나 정치권에서 말이에요. 아닌 말로 초과이익 환수제 해가지고 3천만 원 갖고 남는 거 뭐 있어요? 그놈의 재건축 기다리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 녹물 먹어가며 지냈는데 3천만 원 갖고 뭐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런다고 또 그래 걷어가서 뭐 하시려고 그 세수 부족하지만도 아닌 말로 다니다 보면은 맨날 들리는 얘기는 세수 부족이라 합니다만 저 돈 저거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싶은 거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지출하는 거 보면은 도둑놈이 많죠. 우리 동네 또 보도블록 멀쩡한 거 또 뒤집더만. 아니 그런데 차라리 재건축 그렇게 고생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했어요. 그래 뭐 3천만 원이든 뭐 3억이든 남겼다 칩시다. 그거 결국 다 그래 어떻게 보면 소비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세금 걷어가서 뭐 찔끔찔끔 그거 갖고 뭐 하겠다고?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부동산 경기도 힘들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불만인 게 네. 재건축을 하고 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예. 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적인 그 금액도 내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는 기간 동안 높아진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보유세도 내니까 그 은퇴하신 분들이나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아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돈도 납부를 네. 하고 그렇죠. 뭐 그거 이제 뭐 이연시킨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막상 들어가 본들 거기서 또 보유세는 어떻게 부담을 하며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세금 걷어 나가고 하니까 소위 돈을 벌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금 낼 거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예. 소비를 못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 그 아파트 단지 비롯한 그 주변 상권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값들은 올랐는데 주변에 돈을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가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하우스 푸어죠. 예. 그 재건축 재개발 그거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리모델링 쪽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한 단지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뭐 아무래도 이런 막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초과 이익에 대한 뭐 이슈들 그리고 또 기부 체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공성이 약간 들어가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거에 뭐 받은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들은 공공 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가 조합원 수가 뭐 방대하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의견들 뭐 이런 것들 수렴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좀 갈등 요인들은 적다라고 해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또 지적을 했던 그런 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 80곳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들 진행하는 곳들 뭐 이런 곳들에서도 뭐 시공사들 적극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 네. 그 지나야지 네. 그 연한이 도래를 해야지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 15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뭐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추가적인 공사비 내고 뭐 공공기여 계속 내고 하느니 그냥 뭐 주택의 그 양질의 그 주택들 그래서 좀 거주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뭐 많이들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들을 전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촌동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 단지들이 몇몇 곳 들어오는데 뭐 저도 뭐 이촌동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리모델링 한 단지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옛날처럼 그냥 조금만 변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도 뭐 하이엔드급 그 브랜드도 들어오고 예. 뭐 일군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단지들 뭐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가 훤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요 공급 대책이라더라도 또 공공 분양도 서두르는데 요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일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네. 지금 인천 계양에서 이제 본청약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 서울하고 수도권 관련해서 뭐 한 4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됩니다. 지금 1번 저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계양 저쪽인데 저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본청약들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물량 자체가 일기 신도시가 1,100호가 넘는 그런 규모고요. 저 2번에 있는 곳이 이제 동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졌죠. 저기가 283대 1 정도 나왔던 그런 사업지니까 저기에서도 이제 263호 정도 나옵니다. 저기에 2028년 정도 입주를 하는 곳이고요. 남현 공공택지지구 이제 관악구 있는 쪽에도 한 400가구, 그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신계 15구역 저희 복합지구로 2,300호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들을 했던 게 사전 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그때 인천 같은 경우 84제곱미터가 4억 9,4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들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 수방사 같은 경우도 한 8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즘에 그 이제 현실적인 그 공사비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정 분양가에서 분양가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 국토부에서는 이런 뭐 올라간 공사비가 수분양자에게 다 전가된다라고 하지는 않고는 있는데 네. 역시나 그 분양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분양받는 사람들 특히나 공공분양에서 분양받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신길 15구역 네. 규모가 꽤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700가구가 네. 남현동하고 이제 신길 15구역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상당 부분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길 15구역 같은 경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여기가 예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개발을 못했던 그런 사업인데 여기 이제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선정이 되고 올해 이제 지구 지정이 돼서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영등포하고 저기 신풍역 중간 쪽에 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주변에 그 신길동에 새 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기하고 이제 잘 어우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의 주거 지역으로서 이름이 좀 네. 올라갈 수 있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공공주택이 2,300가구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현지구가 지금 뭐 남태령역 인근이라고 나오는데 남태령이 더 가까운가 봐요, 사당보다. 아니요, 지금 뭐 그렇죠. 예. 그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남태령에서 사당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지역죠. 예, 그쪽에. 과천 쪽에 항상 관심이 많으시죠. 아니 늘 다니는 도니까 조금 아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결국 거기도 결국 이제 손을 대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민간 지금 분양. 어? 민간. 민감. 네, 강남구 청담동하고 네. 과천 쪽. 그러니까 여기가 네. 그러네. 네. 네. 이쪽도 지금 청약 네. 과천은 지금 이제 뭐랄까 다니다 보면은 네. 옛날엔 그래도 관악산이 보이고 말이에요. 네. 좀 이렇게 네. 여유 있다는 그런 도시 네. 분위기였는데 요즘 가면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통과만 해도 네. 그런 그쵸, 정도인데 청약 경쟁률 어때요 그쪽은? 청약 경쟁률이 뜨겁죠. 뜨거워요. 우리가 지나가면은 아파트로 가려지지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산이 잘 보일 거예요. 잘 보이시겠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그분들은 일리가 있네. 예, 예. 뭐 적극적으로 뭐 관심들을 갖고 있는 곳이 이제 과천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과천 안에서도 물량들이 뭐 인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여기보다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서울권 안에서 이제 강남에서 나오거든요. 청담 르엘이라고 해서 청담동에 가면 이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산이 아니라 한강이 조망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나오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 밑에 이제 대치 에델루이라는 곳도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닌데 한 72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원주라든지 대구 뭐 여기서도 물량들이 900가구, 1000가구 이상 나오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분양 중에 한 75%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인구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셨던 분들 또는 거기에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